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법제처가 현행 법령이나 입법 예고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려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실제로 법률 용어로 보면 꽤 어렵습니다.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듯한 한글입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뭐 어렵다고 해서 진행자님이 공부가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다 알게 되면 판검 사고 있었겠죠?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2005년도 10월 10일 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의원이 김선욱 당시 법제처장에게 스피드 퀴즈를 냈습니다. 예. 한자로 된 법률 용어 10개 보여주고 읽고 뜻풀이를 해라.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김선욱 당시 법제처장이 10개 문제 중 2개만 음을 읽고 뜻을 마셨어요.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예. 법률 용어 중에 장리라는 단어와 삭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뭐 어떤 의미인지 뭐 이건 감이 오십니까? 장리. 장리는 삭도. 모르겠는데요. 삭도는 좀 알겠습니다. 뭐 케이블카의 케이블 그 라인 선을 좀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삭도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예. 케이블카의 케이블을 이제 삭도라고 씁니다. 예.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장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걸 장리라고 써요. 아, 그래 이런 표현도 있었군요. 예.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정리해라. 이게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일을 맡아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김선욱 법제처장이 이화여대 법대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10개 중에 2개밖에 못 맞힌 거예요. 그래서 당시 노회찬 의원의 스피드 퀴즈 이벤트성 질문으로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맞히냐, 어떻게 국민들이 알겠느냐. 예. 목리,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의 혜택, 호창, 높은 목소리로 부름, 분마, 급히 뛰는 말,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법률용어로 들어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국어 사전에도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의 단어가 전촉, 전달하여 위촉함, 이 국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이게 법률용어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 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쉽게 좀 법률 용어를 풀어보자라는 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뜻있는 국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예, 법제처의 현행 법령과 입법 예고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하고요. 국민참여단에 선정되면 이제 그 4월 24일부터 8개월간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찾고 검토해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법 예고안,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문장 개선, 문장 이거 이렇게 바꾸자 제출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변화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 용어에 대한 대체 용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이나 봉사활동 실적 인증을 수여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면 봉사활동 실적 인증 수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달 16일까지 법령안 새로 쓰기 블로그, 법제처에 있는 블로그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평론가님, 예전에도 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좀 쉽게 풀어보자라는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오래된 기간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법제처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18명은 아직도 법이 어렵다. 민법, 상법, 형법 등 국민생활 가까운 기본법을 한글화하고 뭐 문장 구조 알기 쉽게 쓰는 사업을 법무부와 협업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4개 형법 조문, 38개 형사소송법 조문을 한글로
쉽고 명확하게 개정했고 계속 노력을 해왔죠. 예. 이게 사실 2019년부터 이렇게 새로 쓰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약 24,000건, 2022년에 25,000건의 개선 의견이 제출됐고, 그래서 뭐뭐를 제고한다라고 해서 향상한다, 적시에를 제때에,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제 바꾸기도 했습니다. 예. 자,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일제강점기 잔재투성이다라는 말 뭐 예전부터 있었고요. 바꾸자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공론화됐었습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2000년경부터 법제처가 법률의 한글화 작업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2003년 8월과 2004년 12월에 법률 한글화 작업을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정부 입법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어요. 뭐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법제처가 내세웠던 법령 용어 순화의 목표,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법령문, 교육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바꾼다. 이건 뭐 법령 수요자는 국민 눈높이가 돼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법률 용어 어렵듯이 의학 용어도 꽤 어렵습니다. 영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자, 2000년경부터 이런 문제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법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법이 들어왔을 때부터 법령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자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 직후겠죠. 네. 근데 일부 법조인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령 문장이 전문 영역의 문장이므로 일반인이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모름지기 법률 문장을 공부해서 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법률 문장 고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멋진 발언이네요, 또. 예. 모두가 이게 대단한 국민들이 다 고시 공부해야 예.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아이고, 참. 대단한 엘리트주의거든요. 선민의식이 쩔으신 그런 발언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법령의 쉬운 용어 사용은 훌쩍 올라가 세종대왕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세종대왕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형률, 법률 이런 것들을 맡아보는 관리가 죄인의 죄상을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하면 말과 글이 같으므로 죄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억울함이 덜할 거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벌 받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세종대왕님이. 그래서 관리 시험에 우선적으로 훈민정음을 과목 시험을 치르도록 했는데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상소문을 올렸던 그 갑자 상소문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네. 훈민정음의 기본 정신이 바로 예민 정신이니까 예. 오늘 방송 주제인 법률 용어 쉽게 쓰기라는 것과 좀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방금 해방 직후에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그 논리가 같아요. 예. 법률을 관리하는 관리가 쉬운 글 쓴다고 해결되겠느냐. 형별에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이 관리 자질에 있는 것이지 말과 글이 같지 않으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훈민정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세가 됐으니까 뭐 얘기 못하냐.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고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법률 엘리트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 예, 실제 기고문에 있었어요. 제가 파악했어요. 우리말에 고유한 것도 있지만 한자어가 대부분이고 외래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 예. 이렇게 2008년도에 실제로 이걸 이렇게 법률 신문에다가 이게 넣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뭘 넣냐면 2년 잡대를 들이댑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당의 명령 한마디에 법이라는 것이 그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통치념이나 국민의 행동 조치에 문서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 예.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법령상의 용어를 비법률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바꾸겠다는 것은 법의 왜곡과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법률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 법률 용어도 그렇고요, 의학 용어도 그렇고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용어들로 좀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특정한 계층의 기득권처럼 좀 군림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회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